네, 그럼 오늘의 한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읽어보죠. 볼감자입니다. 자, 볼감자. 몇 개의 글자 펴졌느냐 보면은요. 이렇게 생기네요. 옛날 모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 그릇 명자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 인자 아래쪽에 점 하나 찍혀 있네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옛날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릇이 있고요. 그릇 안에 무언가 음식물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보니까요. 이렇게 눈을 크게 강조한 사람의 옆모습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에서 볼 감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신하 신자요. 신하 신자 다른 글자 속에서는요.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 글자로 썼습니다. 신하 신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요 신하 신자에서의 요 짧은 획 내려 그어져 있는 요 짧은 두 획을 당겨 보세요. 당겨서 여기까지 딱 당기면은 무슨 글자가 되나요? 눈 목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 신하 신자 다른 글자 속에서의 그 작용 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하 신자의 원래의 뜻은 바로 사람의 눈이었었어요. 그래서 눈은 눈인데 특히 누구의 눈이었느냐? 그 노예들이 눈이었다 해가지고 노예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노예의 뜻이 좀 더 좋은 뜻으로 확대되면서 신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 신자의 원래의 뜻은 눈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볼, 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니까 물 숫자가 나왔군요. 읽어보죠. 넘칠, 람. 물 숫자이고요. 오른쪽에 볼, 감자가 이제 소리 부호로 들어가서 감이 람으로 약간 이제 소리가 변형이 되었네요. 자,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상상을 하면요. 자, 컵에 있는 물, 밖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컵이 있고 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 뭐죠? 밖으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물이 넘치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물 숫자에다가 볼감자, 무슨 람? 넘칠 람 되고요. 자, 왼쪽에 배 주자가 붙었고요. 오른쪽에 오니까 볼감자 붙었습니다. 싸움 빼 함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몰고 다니던 싸움 빼의 무리 뭐라 부르죠? 이순신 함대라고 부르죠. 그때 함자가 바로 싸움 빼 함자가 되겠습니다. 자, 싸움 빼 역시 배니까 왼쪽에 배 주자가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볼감자 들어갔어요. 자, 보다 적군을 내려다 보기 위해서 큼직하게 만들어 놓은 배 의미하는 글자 되겠습니다. 싸움배 함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글자 보시면요. 갑옷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갑옷 갑자. 자, 여기 이제 조그맣게 네모가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이 네모들이 바로 뭐냐? 쇠붙이 조각입니다. 옛날 고대 갑옷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그러한 작은 쇠붙이의 조각을 연결해서 붙여서 갑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갑옷 갑자 여러 개의 쇠붙이를 모아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갑옷 갑이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손 숫자가 붙었습니다. 읽어보죠. 누를 앞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쇠붙이를 모아서 갑옷을 손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 개의 쇠붙이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쇠붙이를 손으로 눌러서 꼭꼭 눌러서 만든다라고 해서 누를 앞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시면요. 매산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읽어보죠. 언덕강 됩니다. 언덕강자가 소리부호로 들어가서 요 글자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자, 언덕강자부터 보시면요. 요 언덕강자 두 개의 글자가 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잘 보이는 글자 바로 매산자가 들어갔고 나머지 그물망자가 펴진 모습이에요. 자, 요 글자 안에서는 또 이제 그물망자가 소리부호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망, 강 이렇게 되고요. 자, 안에 보니까 산 들어가서 작은 산 우리 뭐라 부르죠? 언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글자 언덕강이라고 합니다. 자, 언덕강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요 무조건 강으로 읽어주면 돼요. 강으로 읽어주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좀 강한 느낌, 강으로 발음되니까요 뭔가 좀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글자들 속에 들어가는 글자가 바로 언덕강자가 되겠어요. 언덕이 뭡니까? 흙이 모여서 이루어진 땅의 일부분이잖아요. 땅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단단하다의 뜻을 좀 내포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언덕강, 오른쪽에 칼도 읽어보면 굳셀 강자네요.
오른쪽에 칼도자 붙어가지고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냐? 단단한 칼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러지지 않는 칼, 어떠한 칼? 굳센 칼이 되겠어요. 읽어보죠. 굳셀강. 자, 그 다음 글자 보시면요. 사이에 위아래로 열 십자가 있고 사이에 보니까 날일자, 즉 태양이 들어갔군요. 읽어보죠. 해솟을 간 됩니다. 해솟을 간자의 옛날 모습 이렇게 나타나요. 자, 풀이 두 포기가 있습니다. 이 풀 두 포기가 나중에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서 한쪽에 있는 풀이 위로 올라붙었어요. 글자 변형 과정에서요. 4천년 전에 중국인들은 요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풀숲 위로 태양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해솟을 간 되고요. 그 다음 글자 보시면요. 왼쪽에 태양이 솟아오르다 위에 있는 사람 인자처럼 보이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방패간자가 들어갔습니다. 읽어보죠. 줄기간 됩니다. 자, 줄기간자는요. 원래는 이러한 식으로 쓰지 않았고요. 다른 모습으로 썼었어요. 어떻게 썼었느냐? 왼쪽 그리고 윗부분은 같아요. 예, 이렇게 쓰고 아랫부분에 원래는 나무 목자가 들어갔었습니다. 해솟을 간자와 나무목이 합해져서 햇볕을 잘 받은 나무, 줄기와 뿌리를 잘 뻗는다라고 해서 이 글자 줄기간자로 썼었어요. 썼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나무목자가 글자 변형 과정에서 이렇게 방패간자로 변형이 되면서 지금은 이 글자를 줄기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줄기간. 자, 그 다음 글자는요.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깃, 우자 들어가 있죠. 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새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새와 관련된 뜻이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읽어보죠. 글, 한, 또 하나, 날개, 한입니다. 자, 원래의 뜻은 날개였었습니다. 네, 나중에 뜻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글, 한, 날개, 한. 자, 오른쪽에 보니까 해솟을 간자예요. 왼쪽이죠. 왼쪽과 윗부분 해솟을 간자, 기두자 들어가서 깃을 가지고 있는 그 새가 해가 솟아오르듯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해서 원래는 날개 한이 원래 뜻이었었는데, 자, 옛날 고대인들 새의 깃털을 뽑아서 또 뭐 대용으로 썼습니까? 펜 대용으로도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펜으로 글을 쓴다라고 해서 글이라는 뜻도 들어가서 지금은 글한 또는 날개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글한, 날개한. 좋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죠. 이거 신하 신자 사람의 눈을 의미하니까 볼감. 컵에 있는 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넘칠람. 왼쪽에 배주자가 붙어서 적을 잘 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배는 싸움배 함. 여러 개의 세부치 조각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갑옷 갑. 갑옷을 만들 때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만들어야 되죠. 누를 앞 되고요. 그 다음 요 글자 산은 산인데 작은 산이에요. 언덕강. 언덕강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굳세고 단단함을 내포합니다. 단단하다는 의미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칼도자 들어가서 단단한 칼, 부러지지 않는 칼, 굳셀강. 가운데에 날일자 태양이 들어갔네요. 해솟을 간자이고요. 원래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나무의 줄기를 의미했었는데 나중에 나무 목자가 방패간자로 바뀌어 쓰이네요. 줄기간. 그 다음에 깃 우자가 들어가서요. 새의 날개를 의미했었는데요. 새의 날개에 있는 깃을 뽑아서 우리는 또 펜 대용으로 썼으니까 글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개 되진 않지만요. 하여튼 2급 선정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보셨습니다. 자,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한글을 보고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마지막 40강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아, 한자 이랬었구나. 시험에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